최근 삼성전자가 6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빠르게 또 한 차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 속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는 역대급 저평가와 역대급 호황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 역대급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과거에도 역대급 저평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보였던 사례가 무려 4차례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물려서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부정을 회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부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는 역대급 저평가라는 키워드에 속아 수년간 물리는 일이 없어야겠죠? 오늘 이 영상은요, 금액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바로 보시죠.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은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투자자들보다 더 똑똑한 건 시장입니다. 매번 역대급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역대급으로 좋다라는 다양한 의견들만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가 됐든 물타기가 됐든 반복적으로 아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행위가 지금 틀렸다라고 논할 수는 없을 텐데, 앞으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크게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좋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자금을 계속 더 투자해온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매수 행위를 좀 하셨을 텐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모멘텀만 보고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내가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많이 태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나 수익률이 조금 저조할 수는 있어도 손해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리스크를 계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차하면 한 방에 전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관심이 또 큰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뭐 하이닉스나 코스피, 반도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솔직한 심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지, 여러분들의 삼성 투자를 제가 부정하려고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미리 인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머니코드 채널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두시면요, 제가 또 이런저런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코드 채널의 영상 본문글을 보시면 무료 자료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올려뒀거든요. 이거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다 열리거든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입장을 해두셔야 되는 무료 텔레그램방, 사실상 모든 정보가 여기서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만 입장해 두셔도 사실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는 여기 3번 하나 더 추가가 될 건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제가 잘 추려놓고 실적이 매우 좋은, 그리고 공매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탑5 제가 정리까지 해놨으니까 일단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본문글을 통해서 주요 몇 가지 무료 자료들도 꼭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처럼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대급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도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1997년 IMF 외환위기죠.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PBR 기준으로 했을 때 0.8배로 매우 저렴했었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저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0.8배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좀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780포인트에서 280포인트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폭락장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뭐 중간에 닷컴 버블이나 신용카드 사태도 있었지만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 당시 이제 주변 신흥국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000에서 900까지 역시나 반토막 이상 났었죠. 이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 바로 유동성이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금리로 결정이 되는 건데, 또 이 금리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가와
금리. 그 다음에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때는 PBR이 1배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코스피가 17%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구조적으로 딱 박혀버린 이제 그러한 한 해였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발작이 있었죠. PBR이 0.85로 역시나 저렴했었습니다. 코스피가 30%나 폭락을 보였었죠. 보통 지수가 30%면 폭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제로 금리를 본격적으로 탈출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금리, 이때도 유가와 금리, 그쵸? 이렇게 다 데미지를 받았었습니다. 자, 저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그림과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물감을 사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한 좋은 붓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이쁘게 담아줄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물감과 붓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시장과 매크로는 도화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물감과 좋은 붓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쩌면 물감과 붓으로서만 취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을 내가 잘 발굴은 했지만 그 좋은 주식을 어디에 그릴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낼 도화지를 잘 점검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싸다라는 거는 주식시장 안에서 싸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쪽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주식은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싸다라는 건 여러분들 싼 데는 분명하게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트를 가더라도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마트 마감 시간 임박했을 때 어때요? 할인을 점점점 계속 때리죠. 근데 이제 막 생산된 음식, 빵, 치킨, 초밥 이런 것들 걔네들은 가격은 비싸지만 신선도가 좋습니다. 근데 마감할 때쯤 돼서는 신선도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저렴하죠. 혹시나 날이 너무 더우면 그런 것들이 좀 상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싼 데는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 PER의 함정, 사실 PER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익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익이 높고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빠르게 시가총액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수출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 워낙에 외부적인 변수들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EPS 변동성이 사실 많이 극심한 편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개월 멀티플 포워드. 자, 앞으로 1년 뒤에 PER이 몇 배냐라는 거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 추정치를 쫓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언제든지 의견이 홀딱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PER이 4.8배 너무 저렴하죠. 초저평가 맞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요, 2026년에 이익이 역대급으로 폭증한다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 숫자라는 거죠. 근데 또 PBR로 보면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PER은 역대급으로 싼데 PBR은 또 비싸다? 그럼 이제 시장은 이거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고 AI 산업 내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등등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 거냐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은요 주관적인 겁니다. 누구는 PER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누구는 PBR로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PER로 기준을 놓고 보는 경우는요 반도체를 지금 성장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PBR로 본다라는 거는 반도체를 지금 가치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장주로 보이세요? 가치주로 보이세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는 것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숫자로 계산을 때려서 내리고 있는데 이 추정치 또한 언제든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그냥 숫자가 홀딱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순간에 숫자가 홀딱 바뀌면 이제 목표 주가 하향, 그러면서 주가는 줄줄이 내리꽂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시장에서 보는 다양한 뉴스나 리포트, 기사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서 뒤집어 놓고 보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많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요 스크래치가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되고 부정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좋은 것만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세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참 주가가 폭등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왜 스크래치가 생겼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닷컴 버블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상장하고 자본을 땡겨가지고 막 엄청 공격적으로 진짜 목숨 걸고 투자했었어요. 심지어 돈을 못 버는데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투자가 망하면 그냥 회사가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본업은 본업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돈은 돈대로 다 벌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가고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닷컴 버블하고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분명하게 있어요. 과거와는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 이번 호황의 엔진이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돈이 기존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또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더라. 그러니까 번 돈보다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투자할 게 더 많은데 슬슬 빚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보면 얘네들의 투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의 원천이 결국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인 건데 그동안에는 많이 이제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빚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빚이라는 건 어디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냐? 바로 금리죠.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계속 튀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튀면요. 신규 자금 조달만 위험한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들도 이자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투자금 대비 회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더 텀이 길거나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빚으로 쌓은 수요가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흔들리면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실적 추정치라는 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건강한 할인입니까? 떨이에 의한 할인입니까? 어쩌면 떨이에 의한 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삼성전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WTI와 미국 30년물 금리 이게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미국 30년물 금리는 유가에서부터 영향을 또 받고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가가 그래도 전쟁 한참 때에 비하면은 80불대에 머물러 있어서 안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가는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온 이 동일한 시기에 3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튀어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일단 물가인 건데 어제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CPI가 발표됐지만 양호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중에서 이제 주거비 항목이 CPI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거비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보험료라든지 병원비, 월세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약 7%대로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의 관세 만행,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걷겠다. 글쎄요, 그것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놓고 보시면 AI 관련된 거. 제가 앞에 싹 다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자금에 대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빅테크들이 최근에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될 수요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빅테크의 회사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채 수요를 잠식시켜버리기 때문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줘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요걸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이 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튀어오른다라는 거는 시장에 분명하게 위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할 필요는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어떡하나요?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업황의 분위기나 성장, 실적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주가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와 업황에 미칠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금리나 유가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예를 들어 10개의 증권사들이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실적 추정치를 좀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0개면 10개 다 모두 다 상방을 봤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사실 주식시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발표됐던 실적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하방을 되게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지지선은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다만 유가나 금리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뭐 얼마나 빠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얼마나 올라가냐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까? 얼만큼 빠질까? 어디서 하방을 지켜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방 룸이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는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에서 장기 투자는요, 진짜 0.01%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물려있는 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계시지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거를 진짜 팔지 않고 인내를 갖고 끝까지 이겨내고 가져가서 수익을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가져간다는 건요, 그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나 언론에 약한 국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는 상승을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매수를 같이 동참해야 주가가 아름답게 우상향을 그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들은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매크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실적 추정치에 스크래치가 없어야 되고요, 실제 매 분기 발표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매도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꼭 한 번씩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지금부터도 3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주가 됐든 실적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요, 이러한 그래프가 주가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을 먼저 꼭 살피셔야 된다는 거 잘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겁내는 정말 호실적 종목 탑5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무료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3번으로 걸어둘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페이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원문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천천히 쭉 읽어보시고 관심 가지셔도 좋을 종목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그냥 무료로 대놓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도로 뭐 신청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머니코드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료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는데 5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 한 편 만드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조정이 오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를 꼭 좀 세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본문글에 보시면 무료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 제가 링크 많이 걸어놨으니까 꼭 한 번씩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